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정읍 양지마을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시민 응원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연맹이 전주 예비군 훈련장 도도동 이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예정 부지는 곡창지대로 농민을 몰아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교사들의 방어권 보장과 무분별한 직위 해제 금지 내용을 담은 교권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원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준병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출마를 앞두고 교회 앞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 우려됐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정읍 양지마을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집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양지마을입니다. 마을 앞 통제 초소를 지키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인기척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지난 6일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해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꼼짝없이 집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양지마을에는 44명의 마을 주민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따금씩 지나가는 찻소리만 들릴 뿐 고요함을 넘어 적막하기까지 한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따금씩 자신의 집 옥상에 올라가 산책을 하는 등 격리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심지어 지병을 앓고 있는 주민은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은 마을 입구에 상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구입해 전달해주고 일부 시민들은 응원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만들어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지마을 엄마 아버지들 힘내세요. 꼭 이 코로나는 이겨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야 앞으로 힘내서 뭐이든지 잘 될 거예요. 이제. 도시락을 통해 마을 주민에게 온정을 전하는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며 응원의 마음을 담아냅니다. 밥은 해서 드실 수 있지만 반찬은 점심 식사하시고 남으면 저녁에도 드실 수 있게끔 많이 진짜 듬뿍듬뿍 담아가지고 저희도 사랑도 듬뿍 담았고. 정읍시도 마을 주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시는 양진마을 주민 모두에게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확철을 앞둔 주민을 위해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직원들이 대신 수확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스크와 소독제를 비롯해서 김, 장조림 등 반찬류와 생필품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수확기 농작물 수확에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위의 여러 도움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도 양진마을 주민들은 힘을 냅니다. 예기치 않게 우리 마을에서 이런 큰 재앙을 만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끄럽기도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과분하게 많은 그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는 양진마을 격리 기간을 적어도 오는 20일까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태가 엄중한 만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통해 양진마을에 내려진 동일 집단 격리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연맹도 전주 예비군 훈련장 도도동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 도도동은 곡창지대라며 농민을 몰아내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부대의 무분별한 이전은 농업을 무시한 것이거나 정치적 이익을 식량보다 우선하는 우매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반대하는 김제와 익산 지역 주민들이 전북도가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제 익산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예비군 훈련장 이전 철회와 항공대대 비행 노선을 전주시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조례를 들어 김제와 익산, 전주시의 갈등 조정과 해결에 전북도가 나서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부안군의 한 교사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직위 해제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전북도의회가 교사들의 방어권 보장과 무분별한 직위 해제 금지 내용을 담은 교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들은 전체 교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의회는 교사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특히 이번 조례안에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금지하는 일명 송경진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17년 부안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내사 종결됐음에도 직위 해제를 당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조례는 이제 서로의 권리에 대한 어떤 존중을 통해서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추진안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육법 등 상위법을 비롯해 교육부 지침과 충돌할 수 있다며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정되거나 삭제돼야 할 부분도 있고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원이나 진정이 발생한 교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직위 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교권조례안. 교권조례는 현재 경기와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제정돼 시행 중입니다. 보다 많은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전북 지역에서 주택과 농작물, 농축시설 등 모두 1,6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주택 파손 5동, 벼 쓰러짐 등 농작물 피해 22,000헥타르, 농축산시설 709헥타르 등입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한 전북 지역 복구비는 248억 원입니다. 전북도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56억 원을 시군에 선지급했고 나머지 172억 원도 시군비를 우선 지급한 이후 국비로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4.15 총선 출마를 앞두고 교회 앞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윤준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역 인사들에게 연한장을 보내고 교회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번 질의를 했다며 선거에 처음 임하는 초보의 과실이라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도입해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간선제는 시내와 마을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엔 시내버스를, 마을과 마을을 잇는 노선엔 마을버스만을 운행하고 지선과 간선이 만나는 지역에 환승 정거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영원면과 고부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진행해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 등을 진단해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교통생활 여건에 맞게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함으로써 그동안의 비효율을 줄이고 편리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일 아침 6시쯤 김제시 황산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트랙터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김제소방서는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A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여성단체 연합을 비롯한 여성계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여성단체 연합과 전북 여성노동자회, 전주 여성의 전화 등 여성계 회원들이 13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낙태죄를 형법에 존치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낙태의 죄를 규정한 형법 27장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도 어긋난다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일부 전통시장에 비상 소화 장치가 없어 화재가 발생한다면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 내 전통시장 58곳 가운데 30곳에만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과는 비슷하지만 설치율이 7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인 충남과 전남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부안군의회 316회 임시회가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1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31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지는데요. 또 19일과 21일에는 부안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김제 지역 화재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제 소방서는 올해 3분기 인명피해는 2건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1.2건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재산 피해는 8,500여만 원으로 8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 측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을 통해 화재를 초기 진압한 게 재산 피해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제시와 건축용 철 구조물 제조기업이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제시와 주식회사 JNP는 지평선 산단 6만 6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내년까지 27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 22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전기 굴착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25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톤짜리 굴착기는 1,200만 원, 3.5톤의 경우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0도를 보이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욱 낮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진안과 장수 등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임실 18도, 남원 순창 20도, 그 밖의 지역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남부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